음모론 두 개를 좀 검증을 해볼 건데요. 제가 기상 관련된 음모론을 좀 해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또 기상하면 강아랑이죠. 이 기상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기상 조작 관련된 어떤 거대한 음모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광활한 호수가 압도적인 풍광을 이루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은 관광객들에게 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이날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러 온 연인과 가족들이 섬의 서부 해안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높이 30m의 거대한 쓰나미가 빠른 속도로 해안을 넘어 해변과 도시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건물까지 집어삼켰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쓰나미는 수마트라 섬 아체주 앞바다 해저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9.3 강진의 여파로 발생, 30여만 명의 사상자가 난 상황. 그런데 2005년 1월 6일 영국 BBC 방송. 박사님, 정말 지진을 일으킨 게 미국이라고 추정하십니까? 저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은 미국의 환경무기 실험 때문입니다. BBC 방송은 그 증거로 당시 인도양 유일의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던 디에고 가르시아가 진앙지 주변인데도 쓰나미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지원 인력, 주요 장비를 고지대로 미리 대피시킨 것이 밝혀져 강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말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은 미국의 환경무기 실험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 미스터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물론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를 덮쳤고요. 쓰나미가 7시간이나 인도洋을 넘어서 아프리카의 예멘, 케냐, 소말리아까지 강타했습니다. 당시 23만여 명이 사망, 7만여 명 이상이 부상. 사실 이 쓰나미로 피해를 본 사람들만 500만 명 이상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와, 정말 큰 규모의 피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 BBC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거대한 전자기파를 일으키는 하프라는 환경무기를 극비리에 수마트라 인근의 해저에 발사를 했으며 이 전자기파가 대지진을 일어나게 했다는 주장인데요. 일단 이 하프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 나오는 그 하프가 HAARP예요. 하이 프리퀀시 액티브 오로라 리서치 프로그램의 준말로 하프입니다. 네, 한국적인 발음으로 친절하죠. 네. 이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프의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알래스카의 가코나 지역이라는 곳에 있고 70에서 80만 평 정도 되는 땅에 180개 정도의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정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프가 이제 미국 정부 국방부 소속의 시설이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기파하면 아무래도 좀 찜찜하긴 해요. 이게 뭘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이제 무해하다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닌데 우리 주변에서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라디오도 전자기파, FM 라디오, AM 라디오도 전자기파죠. 데우는 거 뭐라고 부르더라? 전자레인지. 그렇지. 되게 지금 외국생활 마이크로웨이브레인지가 10분 전에 하프 설명했던 그분 맞나요? 갑자기 전자레인지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것도 그리고 요즘만 쓰는 인덕션도 사실 전자기유도 사용하죠.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죠. 이런 애들이 어떤 때는 라디오로, 전자레인지로, 적외선 카메라로, 조명으로, 살균으로, 엑스레이한데, 암 치료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전자기파인데 파장이 짧냐 기냐 그리고 뭐 주파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파수랑 연관이 되는데 얘가 인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음모론자들 주장을 보면 하프가 지진 일으킨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 기상 관련된 거니까 우리 기상 전문가 장영재 아랑님이 브리핑을 하십니다. 네. 2004년 10월 일본 캐나다계 일본인 작가이자 언론인으로 알려진 벤자민 폴포드는 일본의 전 재무상인 타케나카 헤이조를 만나서 무척 화가 난 얼굴로 무언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타케나카상, 도대체 왜 일본의 금융 시스템 조정권을 미국과 유럽의 금융 에리토에게 넘기신 것이무니까? 이따이 도시대. 우리 니폰 데스. 미국에서 지진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라다스. 우리는 안 돼. 저쪽보다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꽁투가. 미국이 일본에게 지진 위협을 하고 있다. 벤자민은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의 한 관계자에게서 지진이 곧 니가타현을 강타할 것이란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지 이틀 뒤인 2004년 10월 23일 오후 5시경
니기타현 주에스 지방에 리히터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서 65명이 사망하고 4,8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벤자민은 정말 미국이 개입된 것인지 조사에 착수했고 이 지진을 일으키거나 기후를 조작할 수 있다는 하프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하프 관련돼서 제가 또 이번에 이 벤자민 폴포트 이것도 당연히 뭔가 가짜 혹시일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실존 인물이고 작가고 언론인이라고 나와요? 이제 되어 있고요. 오. 이 사람 주장으로는 이제 니가타현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대만의 위성 하나가 전리층에서 50%의 전자 에너지파 고주파 방출을 감지했다. 근데 이 에너지는 전리층과 지진이 발생한 지역 양쪽에서 감지가 됐고 이 50%의 방출이 하프가 대기를 밀어올린 양과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 그게 다시 땅에 내리쳐지면서 지진이 발생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같아요. 근데 앞에서 저희가 전리층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지구과학에 머물러 있거든요. 수준이. 네네. 네. 뭔가 전리층. 전리층은 그 대기에 있는 전파를 반사할 수 있는 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하가 있기 때문에 전파가 반사가 가능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그 전리층의 두께에 따라서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저 위쪽에 있는 전파가 반사 가능한 형태의 어떤 그런 층이다. 그래서 전리층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거죠. 네, 근데 도대체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이 하프가 왜 지진을 자꾸 만들었다, 날씨를 조작할 수 있다, 의심을 받는 건지 미국에서는 이런 의무와 의심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프랑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기권 외곽에 있는 그 전리층 연구하기 위한 기관인데 계속 왜 그러세요? 전리층이 무선 통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다. 미 국방부에서 처음에 개입했던 것도 아니라고는 해요. 그래서 84년에 한 석유회사의 소장인 버나드 이스트룬드 박사가 지구의 대기, 전리층과 전자층을 부분적으로 그 변환하는 방법 및 기구에 관한 특허를 취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좀 찾고 싶었던 거예요. 네. 30와트의 출력으로 전파를 전리층에 반사시켜서 이제 땅에 쏘는 거죠. 네. 넓은 범위에다 이렇게 반사시켜서 땅에 쐈더니 거기에 땅 속에 무언가가 있으면 또 반사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네. 추후에 이제 미 정부랑 국방부가 그 특허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전리층이 무선 통신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원활한 무선 통신을 위해서 전리층을 연구했다라는 이 정부 설명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F-파일 추종자들, 음모론자들은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프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 약 30와트 정도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이제 미 국방부가 이걸 갑자기 특허를 가져가더니 2억 와트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게 전리층에 반사되면 번개 에너지 100배에 이르는 주파가 다시 지구로 충돌해서 지각 변동, 지진 일으킨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알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그 벤자민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뭐 일본을 위협을 하거나 뭐 압박을 하거나 그 정치적으로 뭐 이런 데 쓰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층을 좀 변화시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거기는 공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문제는 그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경우에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 전리층에 반사되는 그 정도로 과연 지진이나 그 화산을 또 우리가 제어가 가능하겠나. 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예기치 않게 이거 정말 낮은 확률로 정말 낮은 확률로 네. 그냥 어떤 실험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촉발됐을 수 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그냥 제가 걸어가다가 제 진동, 걸어가는 그 진동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터지려고 했었던 화산이나 지진이 그냥 터졌을 수는 있겠지만 네. 요 사실 우리 능력으로는 이걸로 지진을 촉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거의 저는 확신을. 근데 쓰나미는 다른 이유로는 쓰나미라는 건 해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네네.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해저 지각에 약간의 충격만 줘서 쓰나미 얘기가 처음 나온 이유는 그건 거고 다른 화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쓰나미 부분은 그래서 쓰나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그렇죠, 부분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쓰나미가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았던데 네. 약간 쳐졌다라는 그런 음모론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걸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그 거대한 자연재해를 통제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오히려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그건 쉽지 않다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갈 거 하나가 하프가 2014년에 공식적으로는 폐쇄가 됐습니다. 아, 이 음모론자 시선에서는 들켰으니까 감춘 거 아니야? 정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되거든요. 폐쇄했다고 하지만 네. 거기 거울이 너무 깨끗해.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더 위험한 것처럼 네. 거기에 이제 느껴지기도. 자, 그러면 클로징하기 직전에 제가 아랑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셨는데 네. 짝꿍으로 김 PD입니까, 이독 씨입니까? 아, 그런 게 대본에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독PD요, 독PD. 독 PD. 제가 PD가 되어야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교수님도 오늘 방송 관련돼서 그냥 음모론 말고. 예. 아유,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독실님의 연기를 봤어야 되는 자, 그럼 저희 과장창 방식으로 클로징 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거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범죄로 장난칠 수 없는 그날까지 크라임 과장창 파이팅! 파이팅!